또 한 번은 비슷한 경험인데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쑥 지나가는데 또 번쩍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쩍하는데 딱 지나가면서 슝 지나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길리슈트. 아 진짜 내가 어이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요, 고속도로에 그 정해진 진입로, 우리나라는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고속도로 이용이 다 이제 무료다 보니까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가 있는데 이 진입로들 이외의 길로 고속도로를 진입하게 되면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월선 주행이 뭐냐, 1차선 정속 주행하는 거예요. 굳이 1차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선 정속 주행, 이렇게 아우토반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아우토반이 차선이 3개라고 해봅시다. 이쪽 한 방향으로 이렇게 3차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1차, 이쪽 1차선이죠. 1, 2, 3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새벽 시간대나 이런 때 차가 단 한 차만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차는 3차선으로 이렇게 주행을 해야 됩니다. 2차선으로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월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1차선이 아니더라도 2차선으로도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주행차로, 즉 3차로에서 주행을 해야 되고요. 또 앞에서 차가 나타나면 당연히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2차선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또 벌점도 부과받게 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벌점과 그런 걸 넘어서 1차선으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주변 차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1차선 정속 주행을 하기가 어렵죠. 바로 눈치 보여가지고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후진하거나, 예를 들자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쭉 가다가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실수로 좀 나갔어요. 이만큼 못 봤어.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이 점프를 못 봤어. 근데 뒤를 보니까 차들이 없어. 별로. 그래도 이렇게 후진하면 안 됩니다.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쑥 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역주행을 한다거나 후진을 한다거나 뭐 또 갓길 주행한다거나 뭐 그런 무개념 주행들은 굉장히 벌금과 벌점이 셉니다. 자, 그리고 추월,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신호위반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독일의 모든 그런 벌금 처벌 규정 중에서 신호위반이 가장 엄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속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100에서 400유로 정도의 벌금과 벌점, 속도 위반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로 미처 빨간불을 잘 못 보고 지나가가지고 제가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전 같은 경우도 제가 벌금을 받은 적은 없는데,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겨울이었는데 가다가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워가지고 히터를 좀 틀고 자려고 했는데, 제가 좀 자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똑 두드리더니 후라시로 이렇게 저를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부셔가지고 막 창문 내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동 끄라고. 그래서 경찰이 바로 저보고 시동 끄라고 해서 시동을 껐습니다. 그래서 그냥 훈방 조치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 우회전 화살표 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교차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차가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고 싶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우회전도 파란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이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우회전의 경우에는 비보호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도 이렇게 우회전이 비보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은 이제 이렇게 비보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표지판을 잘 보면 녹색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비보호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보호로 지나가다가 이쪽에서 오는 차량이나 이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게 되면 또 벌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차선이 둘로 나뉘어 있고, 1차선이고 이제 2차선인데, 도심지에서도 이렇게 2차선으로 추월해가지고 1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벌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차선이 이렇게 있을 때 2차선이고 1차선인데 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가 차가 이렇게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변경해서 쭉 나오는데 갑자기 이 차가 뒷차가 나를 추월하네 하고 갑자기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윙 하고 나아가 버리면 이 차가 추월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또 이렇게 우측으로 추월하는, 그래서 1차선에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있을 때 우측으로 추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1차선에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면은 이 차가 예를 들어서 80km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2차선으로 주행해서 추월하면 그것도 벌점을 받게 됩니다. 독일에서 운전을 했을 때 1차선 정속주행 그리고 2차선 3차선으로의 추월이 왜 위험한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1차선, 2차선, 3차선입니다. 차들이 이렇게 있고 1차선으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뒤에 도착을 했어요. 저도 이제 추월을 이쪽으로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빨빨거리고 가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 차가 이렇게 다가오면 저는 뒤에서 백미러라고 해야 되나요? 거울을 보고 차가 이쪽으로 다가오네? 내가 뒤에 오는 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비껴줘야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항상 독일에서는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오는 차는
저를 보고 추월하려고 2차선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전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아요. 독일에서 2차로로 추월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교통 규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함정 단속이에요. 한국은 뭔가 단속을 할 때 함정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게 아마 불법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독일에서 프라하로 놀려가려고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3차선이죠. 그런데 갑자기 번쩍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쩍 하는데 뭐야? 분명히 주변에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헷갈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쑥 지나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백미러를 이렇게 쑥 보니까 와, 웬걸 여기다가 수풀로 막 꾸며놓고 이 뒤에다가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은 거예요. 와, 제가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또 한 번은 비슷한 경험인데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쑥 지나가는데 또 번쩍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쩍 하는데 딱 지나가면서 쑥 지나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길리슈트. 아, 진짜 내가 어이없어가지고.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차가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길이 있잖아요. 이제 언덕인데 좌우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쑥 기분 좋게 그냥 엑셀 쭉 밟기 좋은 그런 곳이 딱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꼭 이런 데다가 평면도로 보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차들이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쭉 돼 있을 거고 차가 이렇게 이제 언덕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근데 주차가 딱 돼 있다가 이쯤 주차에 그 해치백 차량으로, 예를 들면 뭐 시트로엔 같은 거, 그 해치백 차량 안에 뒷좌석에 카메라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그 뒷면 유리가 뭐 아예 안 보이게 되어 있진 않지만 약간 썬팅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잘 식별이 안 되게, 지나가다가 빨간색 불빛으로 이렇게 번쩍 해가지고 제가 뭐야 하고 이렇게 쭉 옆으로 차 대가지고 쓱쓱 걸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앞좌석 이게 조수석에서 사람이 앉아가지고 노트북으로 누구누구 걸렸나 이렇게 작성하고 있고 뒤에는 카메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도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고 벌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스위스와 이태리가 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태리 먼저 할게요. 유적지. 제가 유적지에 잘못 들어가다가 나와가지고 벌금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았습니다. 진짜 제가 이태리 그 관련 법규를 몰라가지고 이태리 그 도심 지역의 특별한 어떤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내가 이곳에 출입하겠다라고 먼저 등록을 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벌금을 맞더라고요. 이렇게 CCTV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교통 카메라에서 다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중복해서도 벌금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지도가 있을 때 이 지역에는 등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내비로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가야 된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았다면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내비가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미팅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 이렇게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같은 지역 4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곳을 이렇게 4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벌금 4개 두드려 맞은 적도 있고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경우는 벌금 자체가 후덜덜합니다. 진짜 벌금 잘못 받으면 몇십만 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터널 같은 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터널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터널을 나올 때 여기에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터널이 이제 앞뒤에 차가 없으면은 터널에서 좀 과속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윙 지나가다가 이 터널 싹 나올 때, 딱 나올 때 여기서 번쩍. 그리고 가끔씩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때 번쩍, 나올 때 번쩍. 그리고 또 스위스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아요. 스위스가 아마 단위 면적당 교통 카메라, 뭐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이런 카메라 많은 국가들 중 거의 1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험상 웬만한 유럽은 다 돌아다니면서 운전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엄격한 규정이 있고 독일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잘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 사고 상황과 같은 일들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죠. 자, 이렇게 한번 독일의 교통 관련해가지고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규정들이 많지만 또 독일인들이 굉장히 이걸 잘 따라요. 꼼꼼하게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민식이 사망사고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나기는 어렵죠. 횡단보도를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벌금만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제가 일반인처럼 운행하지 않고 운행 빈도가 굉장히 높고 많은 장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규정 위반도 제가 그렇게 여러 국가에서 많이들 해왔던 건데요. 그래서 이런 영국 연유자가 좀 불쌍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